영어라는 것이 정말 어휘도 많고 내용도 많기 때문에 영어를 많이 접하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해석을 하다 보면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영어 원서 정확한 해석을 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영어 듣기, 읽기 할 때 해석 꼭 알아야 하나요? 라는 영상도 올려드렸었는데요. 또 질문이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책을 읽을 때 우리말로 해석을 자꾸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중간에 모르는 단어들이 나와도 유추하게 두고 쭉쭉 읽혀야 할까요? 아님 뜻을 찾아가면서 읽혀야 할까요? 그냥 읽히면 본인은 그림 등으로 대충 파악하는 거는 같은데 그냥 둬야 할지 한 줄씩 정독을 해야 할지 원서 읽히며 항상 하는 고민입니다. 원서 읽는 방법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결국 읽기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창한 읽기고요. 두 번째는 정확한 읽기입니다. 유창한 읽기는 정확한 뜻을 모르지만 좀 줄줄줄 읽어나가면서 많은 양을 읽고 좀 대의를 파악하면서 읽는 방법이고요. 정확한 읽기는 단어의 뜻이나 문장의 뜻을 정확하게 찾아 나가면서 읽는 읽기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요, 초등 시기에 영어 원서 볼 때 유창한 읽기가 중심이 돼야 되는지 정확한 읽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영상은 아래 설명 누르면 보실 수 있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어 원서 정확한 해석을 해야 하나요? 첫 번째는요, 유창한 읽기에 우선권을 주세요 라는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 문과 과목과 이과 과목의 공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영어는 문과 과목이죠. 문과 과목은 유창성과 정확성 중에서 유창성에 더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내신이나 수능 등 입시가 코앞이면 시험에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공부에 초점을 많이 둬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초등학생이잖아요. 앞으로 10년 가까이 남았는데 지금부터 정확한 공부에 초점을 너무 두면 많은 내용을 배우지도 못하고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정확성은 유창성을 기른 다음에 조금씩 조절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영상을 보시는 우리 부모님께서 어떤 운동을 배운다고 한번 해보시죠. 수영장을 갔는데 정확한 폼으로 수영을 하지 않으면 수영을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 수영하실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어떤 폼이든 물에 뜨고 일단 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그렇게 폼이 좀 좋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가면서 폼을 수정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과 과목은요, 배워야 할 내용이 정말 바다처럼 넓은데요. 여기서 정확성을 추구하면서 작은 부분을 잡아 나가기 시작하면 이걸 다 배우기 전에 지쳐버리고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렇게 넓은 바다와 같은 영어를 익히기 위해서는 일단 영어를 많이 듣고 많이 읽는 것 자체, 노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일일이 해석을 하다 보면 자동차가 속도를 못 내듯이 읽기가 속도를 못 냅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면 그냥 쭉 읽어나가면서 속도를 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속도를 내면 읽는 재미도 있고 많은 양을 읽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조금 가다가 멈추고 조금 가다가 멈추고 조금 가다가 멈추면 어떨까요? 우리 자동차 정체 트래픽 잼에 갇히고 나면 좀 답답하고 짜증나잖아요. 아이들도 영어 원서를 읽을 때 해석을 하느라고 매 문장마다 멈추게 되면 같은 시간에 읽을 수 있는 양이 얼마 안 되겠죠. 그리고 자꾸 멈추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 짜증이 나거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내신이라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정확성을 좀 올리는 공부를 해야 되지만 초등학교 때는 정확성보다 유창성에 훨씬 많은 비중을 두고 읽히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예 뜻도 모르는 상태로 읽어서는 안 되지만요. 그림을 보면서 어느 정도 뜻을 유추해 나간다면 쭉쭉쭉쭉 자연스럽게 읽어 나가면서 많은 책을 접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쭉쭉 읽어 나가기 어렵다. 그렇다면 좀 더 쉬운 책을 선택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영어 원서 정확한 해석을 해야 하나요? 두 번째는요. 정확한 읽기는 보조적으로 사용하세요 라는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읽기 방식을 저는 유창한 읽기와 정확한 읽기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초등 시기에는 유창한 읽기가 훨씬 중요하다. 이를 주된 방법으로 사용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주된 방법이라는 거지 요것만 사용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0대 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9대 1, 8대 2, 7대 3 정도까지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비율은 아이의 현재 상황과 아이의 수준에 달린 거겠죠. 중학교로 갈수록 이 정확성의 비율을 높이면서 5대 5까지도 될 수 있을 겁니다. 반면 저학년이고 영어 읽기를 한 지 얼마 안 됐다면 1대 9 정도로 해서 유창성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초등 3학년이고 ORT를 한 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유창하게 줄줄줄 읽어 나가지만 몇 가지 문장, 어려운 단어 정도는 정확한 읽기가 될 수 있도록 단어도 좀 알아보고 목표한 한두 개의 문장은 정확하게 알아보는 식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영어 원서 정확한 해석을 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는데요. 유창한 읽기와 정확한 읽기로 구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등 시기에는 유창한 읽기의 비중을 훨씬 많이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어라는 것이 정말 어휘도 많고 내용도 많기 때문에 영어를 많이 접하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해석을 하다 보면 같은 시간에 접할 수 있는 영어의 양도 줄어들 뿐더러 자꾸 해석을 하느라 멈추기 때문에 읽기의 속도가 안 나서 아이도 재미를 덜 느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크게 의미를 파악하면서 대의만 파악하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창성 중심으로 읽다 보면요, 누군가 특별히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알게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이 바로 노출을 통한 습득인데요. 노출을 통한 습득을 최대한 늘려야지 공부하는 것처럼 힘들지 않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확한 읽기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율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영어를 처음 시작하고 어릴 때는 유창한 읽기 9나 9.5, 정확한 읽기는 0.5에서 1 정도로 그냥 재밌게 그림 보면서 웃으면서 읽어 나가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요. 아이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영어를 좀 더 좋아하게 되고 자기가 좀 더 알고 싶다면 그 비율을 조금씩 늘려서 9대 1, 8대 2, 7대 3, 그래서 5대 5까지 늘려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5대 5까지 늘려나간다라는 말씀은 그래도 유창한 읽기를 5 정도로는 계속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고요. 유창한 읽기와 정확한 읽기는 읽기와 읽기 훈련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읽기는 읽기라기보다는 읽기 훈련에 가깝습니다. 아이의 영어는 읽기 훈련보다는 읽기를 통해서 성장을 하니까요. 자연스럽게 많이 읽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내용 이해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하루에 아니면 한 부분에서 하나씩 정도만 골라서 지도하거나 공부해보는 그런 방법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도하거나 공부해보는 그런 방법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